30년 친구도 멀어지게 한 한마디. 은퇴 후 놓치기 쉬운 관계의 법칙. 은퇴를 준비하거나 막 은퇴한 사람들과 이야기해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 시간은 많아졌는데 이상하게 사람은 줄어들어. 정말 그렇다. 직장 다닐 때는 점심 한 번, 회식 한 번이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던 관계들이 은퇴와 함께 확 줄어든다. 전화하던 사람도 뜸해지고 단톡방도 조용해지고 어쩌다 연락 오면 내가 불편한가 싶은 미묘한 감정만 남는다. 사실 은퇴는 지갑이 아니라 관계가 크게 바뀌는 시기다. 평생 직장 중심으로 살아오다 보면 인간관계의 절반 이상이 업무 기반이었는데 그 축이 사라지면 관계는 다시 정비된다. 이 과정에서 아주 작은 말 한마디, 무심코 던진 행동 하나가 오래된 친구마저 멀어지게 만들기도 한다. 그래서 오늘은 은퇴 후 놓치기 쉬운 관계의 법칙을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특히 나도 모르게 범하기 쉬운 실수들, 실제로 있었던 사례 3가지를 곁들여 구체적으로 말해보겠다. 혹시라도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면 조금이나마 방향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법칙 1. 내 기준으로 조언하면 관계가 멀어진다. 은퇴를 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조언자 모드가 된다. 인생 경험이 많고 여유도 생기고 후배나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말 해주고 싶은 마음이 커진다. 문제는 상대가 그걸 원치 않을 때가 많다는 거다. 사례 1. 30년 친구를 멀어지게 한 한마디. 씨는 30년 지기 친구와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술을 마시던 사이였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우리 아들 취업 때문에 고민이 많다 하고 푸념을 하자 씨가 이렇게 말했다. 너희 집은 애를 너무 편하게 키워서 그래. 지금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게 해야지. 씨 입장에서는 진심이었고 걱정해서 나온 말이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친구의 연락이 눈에 띄게 줄었다. 나중에야 아내를 통해 들은 말이 이렇다. 위로받고 싶어 한 얘기인데 평가받고 훈계 듣는 기분이 들었다더라. 은퇴자의 흔한 실수는 이거다. 나는 진심으로 말했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착각. 하지만 관계는 진심이 아니라 상대가 어떻게 느끼느냐로 결정된다. 어떻게 바꿔 말해야 했을까? 많이 속상하겠다. 너도 마음고생 많지? 이 한마디면 충분했다. 조언은 상대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물어올 때에도 늦지 않다. 법칙 2. 돈, 시간, 여유를 기준으로 말하면 거리감이 생긴다. 은퇴 후에는 시간과 일정이 상대적으로 유연해진다. 이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인간관계에서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본인은 전혀 그런 의도가 없는데도 여유 있는 사람의 말은 자칫하면 압박, 부담, 자랑처럼 들릴 수 있다. 사례 이나는 괜찮은데 왜 다들 바쁘대? B씨는 은퇴 후 등산을 취미로 삼았다. 건강에도 좋고 사람도 만나니 좋았다. 그래서 주변 친구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했다. 야, 이번 주에 한번 같이 가자. 시간 안 돼? 그럼 다음 주? 평일은? 오전은? 문제는 친구들은 아직 일하고 있다는 것. 퇴근 후 치킨에 맥주 한 잔이 최선의 여유인 사람들에게 B씨의 잦은 제안은 부담스러웠다. 그중 한 명이 이렇게 말했다. 내가 한 번 제안하면 난 3번 미안해진다. B씨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다. 나는 그냥 같이 있고 싶어 그랬던 건데. 여기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은퇴한 사람의 여유와 일하는 사람의 여유는 단위 자체가 다르다. 해결책은 상대의 일정부터 묻기. 요즘 바쁘지? 혹시 시간 되면 언제 한번 보자. 제안은 가볍게, 거절은 편하게. 안 되면 다음에 하면 되지. 이렇게 말투만 바꿔도 관계의 온도가 확 달라진다. 법칙 3. 서운함을 바로 말하면 갈등이 커진다.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면 사람은 관계에 민감해진다. 상대의 연락 빈도나 말투, 만남의 횟수가 더 잘 보이고 더 크게 느껴진다.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기 쉽다. 왜 내가 연락해야 오지? 요즘은 나를 피하는 건가?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런데 서운함을 곧바로 말하거나 감정 섞인 말투로 전달하면 거의 대부분 관계는 더 멀어진다. 사례 3넌 연락도 없더라. 가부른거리감. C씨는 은퇴 후 조금 우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그래서 마음 기댈 곳을 찾고 싶었고
친한 후배에게 연락했는데 후배는 며칠 지나서야 답장을 보냈다. CC는 서운함이 확 올라왔다. 그래서 바로 말했다. 요즘 너 연락도 없고 나한테 관심이 없어진 거냐? 후배는 부담을 느껴 그 뒤로 더 연락을 줄였다.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은 후배가 그 시기에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거의 잠을 못 자는 상황이었다는 것. 서운함을 말하는 더 좋은 방법. 요즘 바빠 보이더라. 그래도 너랑 가끔 얘기하면 힘이 나. 시간 되면 한번 보자.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책임감이 아니라 관계의 따뜻함을 느낀다. 관계를 지켜야 하는 시기에는 감정보다 온기가 먼저다. 은퇴 후 관계가 더 편안해지는 5가지 원칙. 마지막으로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 원칙을 정리해본다. 1. 조언보다 공감이 먼저. 상대는 해결책이 아니라 같이 있어주는 사람을 원할 때가 많다. 이 상대의 상황을 먼저 파악한다. 나는 시간 많아도 상대는 바쁠 수 있다. 3. 사소한 서운함은 흘려보낸다. 관계는 잡아당길수록 더 멀어진다. 4. 부담 없는 만남을 제안한다. 이번엔 내가 갈게. 시간 되면 편하게 불러 같은 말은 관계의 문턱을 낮춘다. 5.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온도다. 사람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중요한 건 남아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마무리하며 은퇴는 일상의 변화가 아니라 관계의 재정비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감정과 갈등을 겪게 된다. 하지만 몇 가지 말투, 작은 배려, 한 번 더 참는 인내만으로도 관계는 훨씬 부드럽게 흘러간다. 30년 친구도 멀어지게 한 한마디는 사실 한마디 때문이 아니라 그 한마디를 둘러싼 오해와 감정의 흐름 때문일 때가 많다. 지금부터라도 관계의 법칙을 조금만 의식한다면 은퇴 후의 인간관계는 오히려 더 깊고 편안해질 수 있다.